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의 이승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이성 안 종양이라는 제목으로 어 그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이성 안 종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다른 데 있는 종양이 이제 눈으로 전이된 경우를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어 우리 눈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모식도를 보여 드리는데요. 눈을 옆에서 본 단면이고요. 맨 앞에 각막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뭐 각막 이식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제 이 부위가 되겠고요. 투명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해야 빛이 들어올 수 있겠죠? 각막이 이렇게 되면서 공막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공막은 또 반대로 불투명합니다.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메라가 암막 효과가 있어야 카메라 안쪽에 빛을 잘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막은 좀 불투명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눈 안에 인제 홍채 인식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인제 홍채가 여기 있게 되고, 이게 모양체 맥락막으로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모식도에서는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맥락막 앞쪽에 인제 망막이라는 노란 조직이 있는데, 망막은 신경 조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이 망막에서 빛의 정보를 받아서 인제 시신경으로 인제 이렇게 넘기면, 이 시신경이 머리에 있는 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인식을 하면 비로소 우리가 '아 뭔가를 본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유리체라 그래 가지고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아주 젤리 같은, 거의 물로 만들어진 젤리 같은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정체 렌즈라고 인제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꺾어서 모아 줘야,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 주는 렌즈가 있어야 빛이 요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인제 혼탁해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 그러는데요. 여기가 망막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빛을 이렇게 모아서 요 황반에 모아 주면 우리가 인제 뭔가를 드디어 인식하게 됩니다. 황반 변성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우리 영양제 중에 잘 아시는 루테인, 루테인이 이 황반에 많아서 이 누른 누를 황자거든요. 황반에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인제 제가 오늘 발표드리려고 그러는 암의 전이는 주로 이 맥락막이라는 데로 많이 오기 때문에 맥락막 종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에 인제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맥락막 흑색종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여기는 그 혈액이 굉장히, 그 혈관이 왕성한 조직이라서 그 혈액 순환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를 타고 암세포들이 전이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맥락막에도 오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 인제 홍채 같은 데도 전이가 될 수 있겠죠. 이 환자분은 폐암 환자분이셨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앉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요건 시신경, 요 빨간 건 혈관인데 여기 이렇게 노르스름한 종괴가 보였습니다. 여기를 요렇게 단면 사진을 OCT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 보니까 이렇게 종양이 확연히 보이고요. 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망막이라는 부분인데, 망막 아래에 이렇게 물도 차 있습니다. 망막 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자분은 유방암 환자분이셨는데, 역시나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종양이 전이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아래쪽에 막 이렇게 마치 커튼이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망막이 들떠서 그런 건데요. 망막 박리 소견이 보이네요. 이 종양에서 인제 물이 막 새어나오면서 망막이 이렇게 박리됐다,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제 홍채에도 전이가 될 수 있는데, 맥락막 전이보다는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 홍채 전이는 매우 인제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인제 신장암 환자에서 신장암이 전이된 경우, 유방암, 폐암이 이렇게 홍채로 전이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락막 전이는 우리가 눈에 어떤 종양이 보이면, 양성 종양도 많지만 이제 그게 악성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 눈에 생기는 악성 종양 중에 제일 흔한 게 전이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전이되는 암은 앞서 보여 드린 그 증례처럼
유방암과 폐암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대개 유방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남녀 모두 폐암에서 전이가 인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임상소견은 인제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눈에 종양이 있다고 꼭 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종양의 위치가 시력의 중심 부위 아까 말씀드린 황반이라는 부위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으면 사실 잘 모르실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망막 박리가 생기거나 종양이 황반 근처로까지 전이되거나 그러면 인제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좀 똑바로 안 보이고 좀 굴곡져 보이거나 인제 이런 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고, 가끔씩 '눈에 뭐가 번쩍이는 게 보인다.' 인제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이 사진만 보고 이 전이성 종양을 어떻게 의심하냐? 우선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꼭 종양 하나만 전이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쪽 눈만 굳이 침범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양안에 종양이 보이는 경우에 특히나 이런 전이성 종양을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눈 증상으로 먼저 진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환자분의 한 20%, 그러니까 5 분의 1분 정도는 어 내 몸에 무슨 종양이나 암이 있는지를 모르고 잘 안 보여서 그냥 안과를 갔다가 안과에서 눈에 종양이 전이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 보시죠." 그래 가지고 전신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폐암이나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들도 거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전이된 종양이 먼저 진단되는 경우죠. 통계적으로 한 2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적인 치료랑 비슷하긴 한데요. 우선은 전신 전이된 암들이 대개는 인제 항암 치료를 하는 암이라면 인제 항암 치료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인제 대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인제 항암 치료 중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안과를 왔는데 보니까 눈에 이렇게 전이된 종양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항암제가 잘 안 듣기 때문에 눈으로 전이가 됐겠죠. 그래서 항암제 변경하는 거를 인제 내과 선생님, 종양을 보시는 내과 선생님 또는 인제 다른 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항암제 변경을 보통 고려를 하고요. 눈은 또 방사선을 하기가 인제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뭐 예를 들어 더 이상 바꿀 만한 항암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빠른 치료 반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수술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망막이 박리돼 있는 경우에 박리된 망막을 수술로 붙인다든지 수술로 또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후는 이게 눈으로까지 전이가 됐다는 사실은 사실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까지 전이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불량한 편이고요. 눈 외에 눈에 이미 전이가 됐다면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뇌죠, 머릿속에. 어 좀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음 굉장히 잘 보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이나 머리 같은 기관은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이 이제 함부로 침투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배리어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아주 그 촘촘하게 그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 혈관에서 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또 거꾸로 그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장벽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머리랑 눈에 인제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뚫고 눈에까지 전이가 됐다면 혈관이 제가 촘촘하게 감싸 가지고 혈관에서 종양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뚫고 눈에까지 전이 됐다는 거는 머리에 있는 그런 장벽도 뚫고 이 종양이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인제 눈에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는 환자분께 혹시 어 그 인제 머리에 전이된 어떤 증상 같은 걸 먼저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 어 뇌졸중 같은 증상이 되겠죠. 말이 어눌하지 않 하실
하시지는 않은지, 손발에 힘이 빠지지는 않으시는지 인제 그런 걸 여쭤보게 되고, 머리에 인제 MRI나 그런 검사를 권유해서 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아무래도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조기 발견해서 또 치료를 하고, 또 원바람의 치료 반응이 결과적으로 실형 및 전신 예후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는 안과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환자분께 제일 좋은 치료일지 안과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안종양 다학제 진료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각 과에 여러 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베스트일까, 이런 걸 이제 논의하는, 여기 인제 환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진료를 필요할 때는 이렇게 다학제 진료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 많은 인제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어떻게 하는 치료가 좋을지 모르다가 또 좋은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단할 때도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무슨 질환인지 쪼끔 애매할 때 인제 각과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경험과 그런 의견들, 예를 들어 인제 영상외과 선생님은 "MRI에서 보이는 소견이 어떻습니다. 병리과 교수님은 그 조직을 직접 병리해서 보니까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인제 이런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종종 생각지 못했던 좋은 방향으로 치료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전에 병동에서 간호사 근무를 하셨던 분 같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이 안타까웠고, 특히 망막모 세포종 아이들이 참 몸 사이즈도 작은데 팔다리 전체 주사바늘은 멀쩡한 곳이 없었다. 정말 투약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힘들었는데, 항암하는 과정마다 위험이 찾아오고 극복해야 할 텐데 조기 치료로 끔찍하지만 적출하면 빨리 치료 종결할 수 있지 않나요? 음. 아마 소아암 망막모 세포종, 제가 요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강의했던 그런 토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망막모 세포종 하나들이 음 그 안구를 적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에. 최근에는 인제 항암제들이 좋아지면서 항암을 하면서 또 항암의 성적이 좋아지면서 굳이, 예전엔 적출을 했지만 최근에 인제 적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도 가능하고 적출도 좋은 치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행된 경우는 보호자분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인제 처음부터 우리 인제 질문을 주신 분은, 그런 환자분은 환아들을 많이 만나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제 처음 이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적출을 되게 선택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항암 치료해 보고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인제 적출하거나 인제 그런 치료를 쪼끔 더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전신 항암을 말씀하신 건데,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소개 드렸지만 안구로 가는 혈액에 혈관이 있습니다. 안동맥이라고. 안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항암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최근에 개발이 돼서 인제 그렇게 하면 전신 항암으로 인해서 환아가 인제 고통받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안동맥 항암은 또 안동맥 항암대로 이런저런 합병증이 있지만, 그래도 전신 항암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말씀하신 그런 고통이나 힘든 과정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5살 때 새총에 맞아 한쪽 눈에 외상성 백내장이 있는데 현재는 시력이 0.8 이라 그러시네요. 시력이 나쁘진 않네요. 그다음에 양쪽 망막 열공으로 레이저 시술도 4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나중에 눈 밑 지방 생기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외상성 백내장이 없는 쪽이라도 수술 가능할까요?"
외상성 백내장이 있어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질문은 아마 그 눈 밑에 지방 재배치 해도 되냐는 거를 인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사실 백내장 수술 받으신 것 때문에 눈 밑 지방 재배치, 이 눈 밑은 인제 피부잖아요. 피부 수술을 못 하실 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특수한 수술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한번 그런 성형 수술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해 보시고요. 안과에도 성형안과가 있기 때문에 성형안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백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눈에 백내장이 다시 생기거나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로는 그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술을 받지 않고 백내장이 있는 상태라 하시더라도 눈꺼풀 눈 밑에 지방 재배치하는 수술로 백내장이 악화되는 것도 일반적인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우선은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 같은 분 질문 같기도 한데요. "백내장 혼탁이 심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어 추천하지 않으셨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건 아마 눈밑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이 감기거나 이런 거가 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눈이 건조해질 수 있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백내장 혼탁이 아니라 아마 각막 혼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거고 각막은 눈 표면에 있는 건데, 그런 이유라면은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 더 심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과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상태를 정확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료를 직접 하신 선생님 보다 뭔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바람이 안구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과 기타 부위에서 안구로 전이된 것과 차이가 있나요? 위, 폐, 대장, 피부 등 암보다 안구에서 암이 생긴다는 것이 좀 생각하면 무서우면서 끔찍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바람이 눈에 생기는 원바람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맥락막에 생기는 흑색종이고, 흑색종은 전이가 되면 대부분 이제 간으로 많이 가게 되는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제 그 흑 맥락막 흑색종 환자분들은 항상 그 간 쪽에 인제 검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눈으로 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종양이 한 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한 개 이상의 여러 개가 한쪽 눈이 아니라 인제 양쪽 눈 여러 눈에 있는 경우에 어 양쪽 눈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인제 그 몸에서 전이된 전이성 암으로 의심을 하게 되죠. 정말 오래전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서울 2차 종합병원에서도 희귀한 망막모 세포종 치료하고 의외로 생존율이 꽤 높더라고요. 물론 쩌뼈 전이로 인해서 치료 포기 등등 안타까운 증례도 있었더라고요.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극소수 일부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망막모 세포종은 빨리 진단이 돼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안구 적출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안구를 적출하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생존율은 거의 100% 입니다, 최근에는. 예. 이 암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는 이제는 진단이 제대로 됐다면 거의 뭐 100% 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2차 종합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적출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했다면은 생존율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극소수 일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특별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드문 암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망막모 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중 1명 정도에서 진단이 되거든요. 신생아 일단 출생률이 줄면서 발생률도 같이 줄었죠. 그래서 전국에 이 환아들이 새로 인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적은 숫자의 환아들을 각각의 대학병원에서 1 년에 1 명, 2명 볼까 말까한 그런 환아들을 위한 센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쪼끔 몰리는 병원으로만 몰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암을 가진 환자분들이 좀 모이면서 그러면서 인제 모이다 보면은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치료를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인제 치료하는 병원들이 점점 줄고 서울에 사실상 몇 개 병원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사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눈 증상이 있을 때 안구 전이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안구로 전이 되는 거가 흔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있는 경우는 그 전이성 암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가리는 듯한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사물이 일직선으로 안 보이고 쪼끔 왜곡돼 보이거나 어 눈이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옛날에 없었는데 갑자기 좀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가 막 떠다니는 그런 비문증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많이 떠다니거나 그러면 한 번쯤 안과를 가 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전이 자체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 뭐 실제로 전이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폐암하고 유방암이 많다 그랬는데 특히 폐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쪼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있는 종양이나 이런 쪽은 잘 치료는 됐지만 그 그런 과정 속에 인제 눈에 여러 변화가 오면서 안구에 통증이 너무나 심한 경우가 있어요. 합병증으로. 예를 들어 어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게 인제 심하게 생기면 안압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눈이 너무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 때문에 적출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인제 치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눈에 인제 전이가 심해서 안구가 그냥 두면은 마치 파열할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부풀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안구 적출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죠. 인제 그런 불가피한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안구 즉 망막, 맥락막 등등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암이 생기는 것이 무섭네요. 다른 암은 항암 치료하며 혈액 수치도 항상 신경 쓰고 전이 되면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받더라고요. 안구암도 그렇게 치료하나요? 끔찍하지만 일찍 적출하면 깔끔하게 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눈에서 먼저 생긴 암을 다른 곳으로 눈에서 전이 되지 않게 인제 빨리 적출하면 깔끔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굉장히 그 어 직관적인 인제 그런 질문이시죠. 근데 예를 들어 포도막 흑색종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인제 전신 검사를 다 해서 다른 곳에 암이 없고 눈에만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구를 적출해도 한 5년 내에 느닷없이 간에서 인제 흑색종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전이가 됐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생기는 암이 적출한다고 전이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출 후에도 전신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암이 눈으로 전이됐을 때는 안구 적출하면 눈에 전이된 건 해결이 되지만 대개는 또 다른 쪽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 후에 시력 저하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 환자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 우선 예를 들어 맥락막 흑색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뭐 문헌상의 한 전신 전이율이 대략 한 3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 쪼끔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종 차이도 쪼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저희 나라 환자분들은 한 전이가 20% 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이게 인종별 차이인지 아니면 저희 나라가 좀 의료 시스템이 아무래도 의뢰도 좀 빨리빨리 되고 치료가 빨리빨리 잘 돼서 그런지 보고되고 있는 것보다 쪼끔 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그 70-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 저하 없이는 쪼끔 다른 얘기인데요. 시력 저하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하면 방사선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용한 시력을 생활할 수 있는 유용한 시력을 갖고 살고 계신 환자분들이라 그러면 뭐 대다수는 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빨리 진단이 돼서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는 좋은 거겠죠. 눈이 약해서 눈으로 전이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약시라거나 약시 어 눈이 약하다는 거 인제 약시를 주셨는데요. 약시 때문에 눈으로 전이가 더 잘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쪼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약시라는 거는 우리가 인제 어릴 때 태어난 다음에는 인제 눈이 다 그 발달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태어나고 나서도 시력이 계속 조금씩 발달을 합니다. 대략 한 10 살까지는 시력이 계속 발달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 살까지는 안경을 써야 되는 정도로 눈에 굴절 이상이 있는 분들은 굴절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꼭 안경을 써 주라고 얘기하는 게 시력이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절 이상이나 그런 문제를 빨리 포착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인제 그래서 자라서 한 10살 이상이 되면 시자극을 받아 가지고 눈이 같이 시력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모양은 다 멀쩡하고 눈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약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아 오늘은 뭐 암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인제 약시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면 인제 소아 아이들에게 주로 얘기가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약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굴절 이상, 예를 들어 한쪽 눈은 원시가 아주 심하고 한쪽 눈은 근시가 심한 약간 짝눈이라거나, 아니면 양쪽이 원시가 너무 심하거나 근시가 아주 심하거나, 또는 사시가 있는데 사시를 어릴 때 적절하게 교정을 안 해 줬거나 그러면 한쪽 눈이 시자극을 잘 못 받아 가지고 약시가 될 수 있고요. 백내장이 어릴 때 인제 소아 백내장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면 백내장이 있으면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쪽 눈은 또 시자극을 못 받거든요. 그럼 그쪽 눈은 시각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백내장이 있네요." 그래 가지고 수술을 해도 그 눈은 시력이 안 나오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약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눈이 더 전이에 취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소아암 환자 질문을 또 주셨네요. 망막모 세포종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마 같은 어 아까 망막모 세포종 질문 주셨던 같은 분 같은데요. "병기별 진행에 따라서 단계별 분류가 되어 있는데 A군에서도 일부는 적출하고 진행되었다."라고 보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확률의 선택 같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주치 선생님의 딜레마 아닌가요? 망막모 세포종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인제 보통 A, B, C, D, E 이렇게 편의상 5 군으로 나누고요. A일수록 인제 진행이 덜 되고 E일수록 E가 진행이 많이 된 거니까 A군이면은 아주 진행이 안 된 거죠. A군에서는 사실상 적출하는 경우 거의가 없습니다. A군은 일반적인 A군 같은 경우는 항암까지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눈에 어 그쪽 눈에 어떤 우리가 로컬 치료라 그러는데 그쪽 눈에만 국한된 온열 치료나 레이저 이런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될 정도로 크게 진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적출이 되고 진행이 되었다라면 아마 시기적절한 치료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건 주치의의 딜레마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 아까도 제가 인제 다학제 모임에 대한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얼른 뭐가 베스트일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에는 같이 진료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망막모 세포종은 항암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아혈종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인제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많이 토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눈으로 가는 안동맥 항암을 하게 되는데 안동맥 항암은 또 그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 처치 자체를. 그래서 방사선과 선생님들의 의견 을 또 많이 듣고요. 그런 식으로 인제 여러분들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어 훨씬 좋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암 치료 중에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이 많아지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안구 전이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인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로 말씀드렸는데 그 증상이 이 안구 전이의 특이한 증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검은 점이 많이 보이고 번쩍이는 거는 우리 눈에 저 검은 점이 보이는 건 저도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냥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대개의 경우는 생리적인 비문증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번쩍이는 것도 사실은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저희 번쩍이는 거는 망막에 뭔가 자극이 생기면 번쩍이는 거거든요. 우리 뭐 뒤통수만 세게 맞아도 뭐가 번쩍거린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 망막도 갑자기 망막의 어느 한 부위가 살짝 당겨지거나 그러면 이제 번쩍 하는 그런 광시증이 생기는데 그 자체는 이제 비특이적이거든요. 아무 증상이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안구가 전이 되면 왜 번쩍이냐. 아마도 전이가 되면 거기에 망막에 자극을 주겠죠. 망막이 박리도 되고 너풀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증상이 이렇게 망막이 흔들리면서 번쩍번쩍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암을 치료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인제 이런 어떤 안구 증상이 있을 때 안과를 찾아서 저런 안저 사진 같은 걸 찍어 보시는 게 당연히 추천은 됩니다. 눈에 암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조직 검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수술 기구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조직 검사하는 게 옛날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 침을 넣어서 안구 속에 이렇게 넣어서 그 조직을 일부를 인제 흡입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신의 암을 모르는 상황에서 눈에 인제 종양이 생기는 눈의 종양을 먼저 진단받는 분들도 한 20%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보니까 폐암 같은 조직이 눈에 나왔다 해서 인제 폐 쪽으로 진단을 받고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인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안과도 전문 과목별 분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구암 수술은 굉장히 미세 수술이라고 하던데요. 안구암 치료하신 선생님들은 눈 성형 수술도 잘할 것 같은데 별개 영역인가요? 이거 쪼금 전문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 눈 성형 수술을 인제 눈의 겉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안구암을 수술하는데 안구암이 안구 내에 생기는 암하고 안구 바깥쪽에 생기는 또 안구암도 있거든요. 눈꺼풀을 포함해서. 근데 인제 저는 인제 사실 망막 전문의이기 때문에 제가 진료하는 건 주로 안구 속으로 생기는 암을 저는 인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인제 망막 관련된 그런 인제 수술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제 눈 성형 수술은 제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인제 주로 하는 수술은 아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구 내 암을 치료를 안구 내 암을 망막 수술을 하면서 안구 밖에 눈 성형 수술까지 하는 전문의는 저희 안과 학회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서양 같은 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앞만 보는 그런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눈꺼풀부터 눈까지 그냥 암 진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과 진료 의뢰서 맥락막의 종양, 단일성,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상세불명의 눈의 양성 종양, 관상 노년성 백내장 양쪽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더군요. 다행히 세브란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네요. 종양이 양성이라면 치료 가능성은 있는지 후유증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양성 종양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은 다른 데로 전이되거나 그런 위험은 없죠. 암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력을 위협하는 그런 종양이 아니라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성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진단이 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서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후유증은
후유증 역시 인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대개의 경우는 인제 후유증 걱정하는 게 눈에서는 시력이죠 아무래도. 시력과 뭐 백내장, 녹내장 같은 인제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 아마 맞는 진단에 맞춰서 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약을 하셔서 아직 안 오셨고 혹시 저한테 예약이 되셨다면은 인제 제가 아마 조만간 뵙게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 "아이들 눈에 발생하는 암이 너무 안타깝다. 드물지만 성인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혹시 자외선이 심할 때 선글라스 착용을 하면 안구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치료할 때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외선은 그 눈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백내장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인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자외선이 저 눈 속에 깊은 데까지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 드린 맥락막 흑색종이나 인제 이런 쪽에 자외선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눈 표면에 홍채 쪽으로 생기는 또 안구암이 있습니다. 흑색종이 홍채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자외선이 아주 쪼끔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홍채에 생기는 흑색종은 사실상 거의 아주 드뭅니다.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서. 그래서 자외선 심할 때 선글라스 쓰는 거는 백내장 예방이나 다른 여러 측면에서 그 권유는 되지만 특별히 안구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쪼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심한 날 선글라스 쓰는 건 눈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노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 들기 전에 관리를 잘하면 노안이 천천히 오나요? 나이 들면 백내장 비문증 생기던데 천천히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안의 경우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노안이 오는 일반적인 원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인제 설명드릴 때 우리 눈에 수정체 렌즈 같은 돋보기가 있어서 빛을 모아준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근거리에서 오는 빛도 있고 원거리 멀리서 오는 빛도 있죠. 멀리서 오는 빛과 가까이 오는 빛을 우리 망막에 모아줄 때 그 모아주는 렌즈의 도수가 사실 쪼끔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눈은 굉장히 아주 말캉말캉한 소프트한 그런 렌즈 수정체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얘가 인제 렌즈가 이렇게 약간 오므라지기도 하고 도톰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죠. 근데 한 40 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인제 줄어듭니다 점점. 왜냐하면 우리 눈에 있는 렌즈가 조금씩 단단해지거든요. 말랑말랑한 게 없어지고. 그게 인제 노안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죠 대부분. 이거는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고요.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백내장이 좀 빨리 오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안경 같은 걸 쓰고 선글라스를 잘 써 주시면 쪼끔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안경 쓰고 사시는 분들은 백내장이 좀 늦게 오는 것 같고요. 도시 외곽에서 예를 들어 인제 농사를 지으신다거나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는 인제 백내장이 좀 빨리 옵니다. 아무래도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백내장은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다. 비문증은 뭐 특별히 그것도 노안과 비슷하게 오고 가는 거를 노화와 함께 생기는 건데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가 지방 흡입이나 코 수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안과 골전을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성형외과도 모든 성형 부위를 수술 잘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안과는 눈만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분들 안성형 전공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성형외과 선생님보다 잘하지 않나요?" 성형외과 선생님도 이 방송 보면 화내시려나요? 어 질문의 요지는 그 눈 수술 같은 경우는 안과 선생님들이 잘 하시지 않냐는 게 취지인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안과 골절은 인제 눈을 싸고 있는 뼈죠. 우리 안구 상하 좌우에 인제 이걸 받치고 있는 뼈가 있거든요. 인제 거기가 골절된 경우 대개는 인제 외상 때문에 생기겠죠. 안과에서 인제 많이 수술을 하고 성형외과에서도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 골절이 될 때
이쪽 아래에 인제 이 얼굴 뼈까지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이 얼굴 쪽이 같이 동반된 경우는 물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쪽 수술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아골절을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게 과라기보다는 수술하는 사람의 그 의사의 그 팩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안성형 수술 저희가 인제 전공의 때 인제 교육받고 그럴 때는 저희들도 인제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걸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잘 하시죠. 그리고 이게 인제 성형외과 안과의 그런 차이보다는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누군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의 차이보다는. 그리고 우리 눈을 싸고 있는 게 아래 눈은 우리 얼굴뼈가 있지만 또 눈 위쪽에 있는 안화를 싸고 있는 뼈는 이쪽 머리하고 뇌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눈 주변으로 얼굴도 있고 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와 같이 겹쳐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눈 증상 때문에 안과를 갔다가 다른 단계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네. 저는 인제 워낙 그런 환자분들 다양한 경우의 환자분들을 많이 의뢰를 주셔서 봤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죠. 드문 경우긴 하죠. 거짓 비닐 증후군 진단받았습니다. 수술해야 하는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짓 비닐 증후군은 어 인제 외국 진단명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쪼금 저렇게 어색한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정체에 인제 마치 비닐이 쌓인 것처럼 뭐가 이렇게 축적되는 인제 그런 증후군인데요. 백내장과 녹내장 두 가지 를 주의해서 보게 되고요. 정도가 심해서 백내장이 아주 심해서 시력이 떨어질 정도다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거고 관리는 인제 대부분 녹내장 여부를 확인해서 녹내장이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녹내장에 인제 녹내장 안압 관리를 하거나 백내장 상태를 인제 체크업하는 인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저 증후군 자체 진단받으신 게 뭐 아주 큰일 나거나 인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소아암 방송을 봤었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전병이라고 소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 세포종의 유전이면 세포 분열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요?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떤 질문이신지 인제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인제 관련된 그런 방송에서 한번 그 환자분들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망막모 세포종은 한 15,0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율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인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도 이 소아에서는 암이 잘 사실 생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소아에서 거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이에서 저렇게 암이 보인다는 거는 뭔가 유전자 중에 저렇게 암이 발생에 기여하는 유전자가 유전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망막모 세포종 환아들의 유전성 망막모 세포종이냐 비유전성이냐 인제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데 어 유전성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인제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분열하기 전에 세포가 하나 단계에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유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분열이 되면 두 세포가 다 이 유전 이상을 갖고 있겠죠. 또 그게 4 개가 되면 그 4 개가 다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인제 분 변 저기 번 저기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되기 전 단계에 만약에 그 망막모 세포종을 일으키는 우리가 RB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그 아이는 사실상 온몸의 모든 세포에 그 유전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 이상은 눈에 생기는 암에는 굉장히 특이적이지만 다른 암 발생에는 쪼끔 기여를 하긴 하지만 눈에 생기는 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인제 어 경과를 본 성인이 되면서 다른 암에 예를 들어 유방암이랄지 인제 다른 암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위험도는 정상인에 비해서는 쪼끔 크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도 잘하고요. 네 그런 표현 고런 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유전성이냐 아니냐 인제 나누고요. 그게 세포가 하나 단계가 아니라 한 2 개, 4개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인제 만약에 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눈에 있는 망막 세포에만 그 유전 이상이 그 생겼다. 그러면은 랜덤하게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몸의 세포에는 유전 이상이 없고 눈에만 있겠죠. 인제 그런 눈에 있는 고 종양에만 있겠죠. 인제 그런 식으로 비유전성과 유전성을 나누는데 제가 잘 질문하신 분이 인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마 했던 그 망막모 세포종 혹시 그 강의 보시면 제가 그때 아마 쪼끔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왼쪽 눈꺼풀이 처져서 사진을 찍으면 눈 크기 차이가 납니다. 어 안과에 인제 성형 안과라는 파트가 있고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요 눈에 인제 단순히 피부만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이 눈꺼풀을 이루고 있는 여러 또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약해진 경우에는 거기를 같이 인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또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안과의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같이 동반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안과에서 한번 보시는 게 특히 성형안과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일단 보시고 그냥 단순히 눈에 어떤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당연히 좋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눈에 직접적인 부딪힘이 아닌 머리의 충격이 눈으로는 영향 안 주는지 궁금합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만한 머리에 눈의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인제 머리나 인제 얼굴이나 이런 데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파가 눈에 있는 신경이나 그런 쪽을 건드리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눈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드물긴 하죠. 아이가 저를 닮아서인지 눈이 약하다고 하셨고요. 양한 시력 차이가 커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세브란스에서 양한 시력 교정을 했습니다. 7살 때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안경을 쓰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 아이도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될까요? 눈이 약하다는 표현은 쪼끔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요. "시력 차이가 커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마 가림 치료 지금 한쪽 안대를 하고 안경을 쓰셨다 그러면 가림 치료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한쪽 눈이 약시가 될까 봐 시력이 양쪽이 잘 안 나오는 쪽이 있고 나오는 쪽이 있다 그러면 잘 안 나오는 쪽이 교정을 해도 안경을 쓰고 다 교정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는 그쪽 눈이 인제 약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약한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데 반대쪽 눈이 너무 시력이 좋으면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좋은 쪽으로만 자꾸 보거든요, 무의식 중으로. 그러면 나쁜 눈은 자꾸 안 쓰니까 더 약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쪽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쪽 눈으로 어떻게든 계속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려고 하는 그게 시력 발달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약시 치료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10살 이전에 해야 효과가 있겠죠. 제가 10살 이후에는 인제 어느 정도 시력이 다 발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 치료를 어릴 때 하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안과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 여기까지 인제 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분이 여러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늦은 저녁까지 이렇게 접속해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